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분 적분 입문, 1주차, 3차 시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 그죠? 함수를 정의했죠. 함수를 정의하고 함수 정의역과 공변역 x, y에 대응되는 어떤 수들의 집합, 그 다음에 구간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 시간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수학적 기호나 그 정의를 이용해서 그죠? 이번 시간은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주차 3차시 수업으로 예제를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되는 또 정의를 또 하고 그 정의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또 예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수업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은 그죠? 여기에 첫 번째 그죠? 예제를 보시면은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가 있습니다. 주어지가 있고 자, 함수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x에 해당되죠. 여기 y에 해당되는 게 x, y가 다 뭐가 됩니까? 실수가 되겠죠.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근데 x의 값 원소들이 어떻게 되니까 제곱을 해서 보내주는 값들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f의 x는 뭡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이제 역상을 보면 뭐가 됩니까? 역상은 뭐가 됩니까? f의 인버스에 그죠? x의 제곱들을 어떻게 보내주는 겁니까? x로 보내주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뭡니까? 2는 어디로 갑니까? 2는 4로 가겠죠. 그죠? 2는 4로 가고 그 다음에 반대로 뭐가 됩니까? 요 4는 뭐가 됩니까? 4는 여기 여기 만약에 그죠? 4라고 해버리면 4는 어디로 갑니까? 4는 플러스 2하고 그죠? 마이너스 2로 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을 제곱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제곱도 4가 되고 마이너스 제곱도 4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은 2는 4로 가는 거지만 요거 역상이죠. 요거는 일반적인 함수고 요거는 역상. 역상이죠. 이건 일반 주어진 뭡니까?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역상은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F의 치역. 자, 치역을 구하라. 치역이란 건 뭡니까? 이 정의역 있는 R 값을 걸었을 때, 그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실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당되니까, 그죠? 여기서 보내주면은, 자, 제곱이니까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죠? 여기 제일 최소값이 여기서 0이 되겠죠. 그죠? 최소값이. 자, 여기 대입 보면 우리 실수를 제곱하니까, 그죠? 뭐, 1의 제곱은 1이 되고, 2의 제곱은 4가 되고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는 제곱하면 4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제일 최소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뭐가 됩니까? 실수에서 가장 큰 수를 이제 제곱해버리면은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치역은 뭐가 됩니까? 앞에서 배웠던 그 기호죠. 그죠? 0을 최소값으로 포함하죠. 그 다음에 무한대만큼 계속 이렇게 커져가는 이러한 구간이 바로 치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2s에 대한 함수값들을 구하시고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2를 x제곱을 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 마이너스라고 여기다가 상상한 수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죠? 0 하면 0이 되죠. 그래서 0이 일단은 뭡니까? 최소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2가 제일 크겠죠. 2이면은 4가 되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 위에 나머지 숫자들은 0하고 4 사이에 다
포함되니까 그죠? 요거의 값들의 이미지는 0하고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라고 이에 대한 역상을 뭐라지? 역상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역상은 작업했을 때 이거 되는 경우니까, 자, 작업했을 때 뭐가 되는 경우니까, 그죠? 여기 뭐가, 대충 뭐가 되겠습니까? x에 작업했을 때에, x에 작업했을 때에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여기 뭐가 됩니까? 뭐 0이 될 수 있죠. 0이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x에 작업했을 때에 뭐가 됩니까? 1이 될 수도 있겠고, x에 작업했을 때에 뭐가 됩니까? 2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작업에서 0이 되는 건 0 있죠. 그럼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x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이 뭐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제일 큰 값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가 되고 나머지는 요 사이에 0, 1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죠? 역상의 공식을 적어 놓고 요거에 적업했을 때 요 안에 있잖아요. 요 역상의 정의역이죠. 요 사실은 말하면 이제 공역이죠. 요 공역에 해당되는 값들 공역이라고 치역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랑 이 사이에 요 치역에 대한 역상을 구하라 그러면 x 제곱했을 때 숫자를 좀 누워보고 가장 작은 값 여기 지금 최소죠. 그죠? 최소값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역상이 구했으니까 역상이니까 그죠? x의 제곱이 1 되는 경우니까 x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예제 1번은 그죠? 임의에 주어진 함수하고 그 함수의 역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함수가 x의 3석 플러스 1로 갈 때, 그죠? 요거에 대한 상이랑, 그 다음 f의 치역,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9에 대한 역상을 구하라. 그랬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의 x가 어떤 함수입니까? x의 3성 플러스 1인 경우죠. 그럼 여기 이제 역상은 뭐가 됩니까? 역상은 f의 인버스에 뭐가 됩니까? x의 3성 플러스 1이 뭐가 됩니까? x가 되게 하는 역상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 사이는 요걸 이제 삼성에서 보면 가장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여보고 0을 여보고 이렇게 이어봅니다. 그죠? 이어봤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8, 9, 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제일 작은 값이니까 최소값을 이렇게 여기 그죠? 최소값이고 여기 뭐가 됩니까? 최대값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x3석 플러스를 다 대입해보고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의 치역을 구하라 그랬죠. 자, 치역은 뭐가 됩니까? 요거 수를 다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치역이니까 여기 실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값을 다 대입하면은 최소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실수는 마이너스 무한대 있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들어갑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들어갑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되니까 무한대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 최소가 마이너스 무한대죠? 그럼 최대값이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니까 실수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f의 치역은 실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가 9일 때에 y가 9일 때에 역상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역상이 뭐랬습니까? x의 3성 더하기 1이 x로 가는 거니까 x 3성 더하기 1이 9니까 그죠? x의 3성 더하기 1이 뭐가 됩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x의 삼성은 뭐가 됩니까? 8이 되는 거죠. 8 되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x가 홀수니까, 그죠? 홀수면은 똑같은 거, 부호가 똑같은 거죠? x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상은 바로 2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죠? 뭐 때때로 뭡니까? 뭐 정의역을 생략해서 그죠?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예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정의역이 그죠? 실수입니다. 그죠? 여기 바로 정의역이죠. 이쪽이 뭐가 됩니까? 공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어느 규칙이냐니까 이렇게 보내는 거죠. f의 x는 뭐냐니까 x는 그죠? x의 삼성 빼기 x 더하기 1로 정의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그죠? 간단하게 뭐가 됩니까? 앞에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그죠? 또는 뭡니까? 이렇게 안 적고 또는 여기 y가 되니까 y는 x의 삼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이제 표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y는 x분의 1로 나타낼 경우 x는 0에서의 함수 값이 없죠. 자, 여기 보시면 자, x가 이렇게 0입니다. 그죠? 0이 이제 대입되려면 뭐가 됩니까? 여기에 x분의 1이니까 이 집어넣고 0분의 1이 되는 거죠. 0분의 1은 뭡니까? 0분의 1은 이걸 우리가 불렁이라고 그러죠. 불렁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값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불렁이니까 0에 대응되는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을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자, 0분의 1이 만약에 그죠? 어떠한 수를 가진다고 해봅시다. 자, x를 어떤 수를 가진다고 해봅시다. 자, 이걸 t를 하겠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 여기 되니까 1은 뭐가 됩니까? 0 곱하기 t가 되죠. 자, 그러면 t가 뭐가 오면 1이 됩니까? 없죠? 이거는 뭡니까? 이 모순이죠. 그죠? 모순이죠. 1이 될 수 있는 0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그죠? 1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값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즉 뭐가 됩니까? 0분의 1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0값에 대해서 x분의 1로 걸었을 때 이게 뭡니까? 불능입니다. 이게 불능이라 그러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정의역은 뭡니까?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은 R에서 0을 제외한 함수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가 이걸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역이 모든 함수가 정의역이 이제 실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리 함수에 대해서 x분의 1은 x가 0이 되면은 아까 이거 증명했죠. 0분의 1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불능이기 때문에 정의역에서 그죠?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R에서 0을 제외한 요 값이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 빼기 0을 했을 때에 R로 보내주는 이 함수를 x에서 x분의 1로 정의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함수가 되는 경우죠. 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함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정의역이 필요하고 즉 이 y는 x분의 1의 함수의 정의역은 r 빼기 0이다. r에서 0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죠? 그래프를 하나도 안 그렸죠. 사실은 뭡니까? 예제 그 1번하고 예제 2번하고 그죠? 이런 것들 할 때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은 조금 더 뭡니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를 지금 안 그렸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뭡니까? 이 함수의
정의된 규칙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값을 이용해서 똑같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프를 그리면 편리한데 그 그래프는 바로 지금 뭡니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정의로부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상식 하나 보시면은 자, 역사적으로 그죠? 두 변수 있죠. x, y가 있어가지고 정의역, 치역에서 그죠? x를 이렇게 가로축, y를 세로축으로 해서 그래프 그렸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리도록 이 좌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결국 뭐를 만든 요 좌표 있죠? 요거를 뭡니까? 데카르트가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만듦으로부터 그죠? 모든 뭡니까? 수학적인 대상이 있죠. 원이라든지 삼곡선, 다원, 어떤 수학적인 대상을 이 좌표로 가져오면은 그 기하적 대상, 이 좌표로 가져온 대상이 뭡니까? x하고 y에 대한 식, 즉 x, y에 대한 방정식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 뭡니까?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그죠? 푸는데 어떤 기하적인 문제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카르타의 업적으로부터 수로 이루어진 그죠? 대수적인 문제를 기하학 문제로 전환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뭡니까? 업적이 데카르트가 그 좌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뭡니까? XY 좌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데카르트 좌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데카르트의 이제 좌표로부터 이제 그래프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그 주어진 함수식을 그래프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R의 부분집합은 이제 R이 이제 하나 있으면 그 부분집합이 있죠. 이제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항상 R에 될 필요 없죠. 그래서 뭐 정의역은 일반적으로 아까 전에 뭐 R도 정의역이 될 수 있고 뭐가 됩니까? 요 부분집합 있죠. 그죠? R 빼기 뭐가 됩니까? 0도 정의역이 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R 빼기 뭐가 됩니까? 뭐 많죠. 1, 2, 3, 4 이것도 그죠? 정의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정의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함수 규칙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역이 뭡니까? 다양하게 존재하죠. 다양하게 존재하지만은 이 모든 정의역들이 다 뭡니까? 실수의 부분집합들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됩니까? 실수의 부분집합들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잡을 때 그냥 임의의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잡고 일반적으로 D를 많이 씁니다. D가 이제 영어로 도메인이래가 그죠? 이해한데 실수가 있으면 실수의 부분집합을 주로 D로 잡습니다. D는 뭐가 됩니까? R이 될 수도 있고 R 빼기 0이 될 수도 있고 R 빼기 1, 2, 3, 4가 될 수도 있고 기타 하여튼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역을 일반적으로 D라고 씁니다. 자, 그럼 정의된 함수 D에서 R로 가는 자,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제 R2는 뭐랬습니까? R2라는 것은 R하고 R의 곱집합이라고 그랬죠. 이 오른쪽 R 내가 이걸 갖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 그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이게 이제 데카르트 좌표로 표시된 건데, 요 형태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 x가 주어질 때, 그 대상되는 값이 있죠. 그 값을 뭡니까? 이거 왼쪽에를 갖다가 x축에 있는 가로, 요걸 뭡니까? 가로에 대한 점, 요 fx는 뭡니까? 세로에 대한 점을 해서, 그죠? 요 곱집합으로 표시해서 그 점들의 뭡니까? 모든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그래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값을 다 함수 규칙에서 대입시켜 줍니다. 대입시켜 주면은 요 가로에 있는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세로에 있는 점들하고 이렇게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점들의 뭡니까? 어떤 모임들이 있죠. 모임들을
그래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니까 자, x, x제곱의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저기다 하겠죠. x, y들의 집합인데 y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규칙을 가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 이걸 이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0일 때는 얼마입니까? 0일 때는 0이 되는 거죠. 자, 1일 때는 얼마입니까? 1일 때는 1이 되는 경우죠. 1일 때는 1이 되라. 자, 2일 때는 뭡니까? 2일 때는 대입하면 2일 때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일 때는 4가 되더라. 자, 그럼 엄수도 한번 여보요. 엄수도 여보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도 뭐가 됩니까? 1이 되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제 점들을 이제 예측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그죠? 이러한 식으로 점들이 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의 자치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니까, 그래프라 한다. 그래프라고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를 표시할 때 그죠 그래프를 그죠 어떻게 표시하냐니까 자 뭐가 됩니까 x점이 있을 때에 x 제곱들의 점들의 집합이 되겠죠. x는 정의역이 있는 점들이죠. 정의역이니까 여기서 정의역이 일반적으로 r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표시되고 또는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죠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x, y들이 집합인데 y는 어떤 관계냐니까 x에다가 제곱을 한 관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은 요거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입니까? 정의역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쭉 찍어보면은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을 뭡니까? 이렇게 쭉 따라 그린 그래프가 바로 그 선이 바로 그죠?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죠? 자, 생각입니다. 그죠? 자, 함수면은 그죠? 함수면은 즉 함수는 y는 뭐가 됩니까? 함수면은 그죠? 요상에서의 그래프 되겠죠. 함수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있는 점, x축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그죠? y축에 대응되는 규칙이라고 앞에 했죠. 점을 쭉 찍으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함수면은 그래프가 된다는 거 이렇게 오케이입니다. 그죠? 그 반대로 좌표상에 XY 좌표상에서의 그래프이면 반드시 그게 함수 모양으로 나타나겠냐는 이야기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답부터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프 XY상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가 모두 함수 모양이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자,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주어지면 그것이 함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그죠?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0이 중심이죠. 그 다음에 1이니까 반경이 그죠? 1은 뭡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여기 뭡니까? 1,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바로 요거에 대한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 그래프인데, 이거는 함수가 안 되죠. 그래프지만, 하지만 뭐가 됩니까? 하지만, 이 그래프는 뭡니까? 함수는 아니죠. 자, 함수는 아니죠. 자, 왜 그러냐 보겠습니다.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가 두 개로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뭡니까? 여기가, 요래 있으면은, 이 원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있는 원소가, 자,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x가 0이라 합시다. 0인데 요거는 0이면 뭡니까? 0이면은 1도 되고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함수가 여기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0에 대해서 여기 정의역의 원수 0이면 그죠? 값이 1로도 가고 마이너스 1로도 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러면 함수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좌표상에 있는 모든 그래프가 함수 모양으로는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함수이면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앞에 말씀드리면은 함수 모양이 주어지면은 이것은 뭡니까? 그래프로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뭡니까? 그래프로 그려진 모양이 있으면 그것이 다 뭡니까? 함수 모양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좌표상에 있는 그래프를 표시하는 수학식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매개변수 방정식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좀 할 때가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여기 그죠? 금방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그죠? 어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즉 x가 0일 때 y 값이 그죠? 두 개로 동시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걸 함수의 정의에서 그죠? 모순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함수 정의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평면상의 단위원을 나타내는 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f가 있을 때 0에서 2파이까지 가는 0에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 사인 코사인 안 배웠죠. 안 배웠지만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합시다. 요거 이제 참고로 나중에 그죠? 삼각함수 할 때 공부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f를 이렇게 f를 걸어줄 때 f를 뭡니까? 요 상에서의 0에서 2파이 사이에 값을 대입시키는데 이 규칙을 뭡니까? x는 요 값을 이미 t라고 합시다. 그럼 xt 여기 바로 x의 t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데카르트 좌표를 그죠? x, y를 뭡니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의 함수 모양으로 매개변수를 해서 바꿔줍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xt는 뭐냐니까 코사인 t로 정의하고 y의 t는 사인 t라고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정해주면 뭐가 됩니까? x의 t의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y의 t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코사인의 제곱 t 플러스 뭐가 됩니까? 사인의 제곱 t에서 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1.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이 그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 뭡니까? 원을 표시하는 식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 삼각함수는 뒤에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참고로 요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낸 겁니다. 함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지만은 그래프로 그려진 그림이 그죠? 함수 모양으로 반드시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방법이 바로 이란 뭡니까? 요 t라는 여기 t가 매개변수입니다. 그죠? 요걸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사이에 x하고 y 사이에 자 y하고 x 사이에 t라는 뭡니까? 매개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x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배웠듯이 독립변수, 이거는 뭡니까? 종속변수죠. 그래서 이제 이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수 t를 잡으셔서 그죠? 다시 식을 뭡니까?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매개변수 식이라 그러고 그걸로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게 나오죠. 그죠? 자, 곡선 1을 매개변수 t로 나타내면 ft는 자, 코사인 t 더하기 코사인 t, 사인 t를 나타내고 t는
0하고 2파이로 표시될 때. 자, 여기 왼쪽은 뭐가 됩니까? 왼쪽은 결국 뭡니까? x축이죠. 그죠? x축이니까 요거를 t가 변수니까 그죠? xt가 되는 거고 요 sin t는 오른쪽이니까 그죠? y에 대한 어떤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나타냈다. 이러한 곡선을 뭡니까? 매개 변수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함수 배울 때 정의역은 뭡니까? 실수였고 취역도 실수였죠. 그러면 함수값을 걸어주면 항상 뭡니까? 그 취역이 뭡니까? 실수 안에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더 이상 실수값이 아니죠. 그죠? 그죠? f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표시되면 이 값들이 실수값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벡터의 값이 돼서 자, 함수 f의 함수값은 실수가 아니라 2차원 벡터함으로 이 함수, 이 매개변수식 f를 그죠? 벡터 함수라고 한다. 벡터 밸류드 펑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공업 수학이나 예를 들어서 2학년 선형대 수학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미분적 부분학보다 좀 고급 언어 있죠. 주로 기하학 쪽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벡터 함수라는 개념을 많이 보게 됩니다. 수학에서 그죠? 이 벡터 함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미분 기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그죠? 미분 기하학이라는 과목에 들어가시면은 그죠? 이 벡터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분하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그죠?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함수가 있을 때 함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x축, y축을 이용해서 자 반대로 x, y축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래프, 기하적 대상이 있으면 그거를 항상 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표시할 수 없으면 뭐냐? 앞에 이야기했듯이 그죠? 매개변수식으로 표시한다. 이 매개변수식을 다른 말로 벡터값 함수, 벡터 밸류드 펑션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자, 저희 연습 문제 나오죠. 자, 연습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방식으로 풀으면 되니까 그죠? 자, 1번하고 1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그러면 4번 5번 6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죠? 과제입니다. 나중에 6주차 때에 한번 그죠? 과제 제출입니다. 그죠? 6주하고 13주였죠. 그죠? 6주하고 6주, 7주, 8, 13, 13주. 일단 중간까지는 여기에 제출하면 되겠죠. 이거는 그죠? 기말까지 과제 제출입니다. 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PDF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죠? 1주차 3차시까지 강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2주차 때부터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 있죠. 다항함수, 뭐 유리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그 다음에 뭐 삼각함수 해서 이제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적 분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함수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 함수들이 필요한데 이 함수들을 뭡니까? 좀 익혀놔야만이 그죠? 이 함수들을 도구로 해서 그죠? 미분도 하고 또 적분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기초 작업으로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주차 3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 2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